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이 이병환 6필세의 SNS 출판기념회에 도우미 역할을 맡은 배우 명계남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정말 좀 색달라요. 예. 뭐 처음 시도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는 첫 시도한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전혀 신기한 게 아닙니다. 예, 콜럼버스 달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첫 번째 시도다. 물론 이거 지금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병환을 치시거나 그러시면은 여기에 접속해서 지금 댓글도 다시고 질문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개를 드리면은 인터넷으로는 유스트림 TV로 들어오시면은 물론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게 원래가 장소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책도 팔고 책값 명목으로다가 책값이 15,000원이면 뭐 5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럴 때면 공식적인 정치인들의 후원금을 암암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모으는 그런 행사로 하는 게 출판 기념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그게 이제 원래 출발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 정치인들이 자기 책을 써서 유권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알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 모금 행사 또는 세액 과시 행사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많은 이제 여론이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현장에서 이병헌 이사장도 보실 거고 책도 팔고 돈도 걷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돈이 많습니까 원래? 사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네. 모일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은 제 성격이 그런 걸 싫어한 뿐더러 정말 여기저기서 새정치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해정치하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하나부터 깨보자.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런 기획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병환 이사장께도 모일 것 같지 않다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사실 2000년도부터 이렇게 유망한 정치인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박수 치면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 출판 기념회에 가서 사회도 보고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돈 좀 벌으셨겠네? 저는 돈 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책값을 안 받는 정도인데. 근데 그 출판 기념회라는 난 정치 행사가 제일 싫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도 여기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당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조직을 약간이라도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스로 동원을 해서 출판기념회장을 채우거나 그리고 책을 판다고 하지만은 판다기보다는 거의 배포하는 수준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도 형식적인 인사말 몇 사람 뭐 당뇨들 유명한 사람들 인사말하고 누가 와서 인사말을 했냐 누가 참석했냐 이런 거로다가 그 출판 기념회가 회자되고 언론에 뭐 좀 나는 정도고 이런 다 하실 거예요? 예? 아니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게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서 내가 이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명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좀 색다른 기획에 그래서 참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많은 또 과거 또는 최근에 일어난 그런 기존의 출판 기념회를 그렇게 또 비판해 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저도 이 출판 기념회에 제 친지들 또는 지인들 또 정치인들 많이 계셔서 사실은 참 그때 좀 고민스러워요. 이분은 얼마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나?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예식장 갈 때 맞아요. 이 친구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뭐 10만 원. 네. 이 양반은 그냥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갈 했는데. 때 안 내도 돼요. 몰라요. 사실은. 예. 얼굴만 비춰주면 대개들 좋아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대개는 또 가면 이제 축사를 부탁하잖아요. 또 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정치하려면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들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광주에 사실은 광주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 그러나 이제 독자 출마하고 그런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 조금은 거라도 고쳐보자. 하던 차에 제 이제 그랬어요. 2002년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 그 국민 참여 경선을 제가 이제 그 당시 그걸 했는데 그때 국민 참여 경선제도 예, 그걸 위반하셨던 거. 예,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예, 사실이죠. 예. 그때 50% 당원, 50% 일반 국민에게서부터 이게 받아서 예.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때 제가 50%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론으로는 전화를 받자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플러스 예. 인터넷 응모를 받자. 그 당시 우리가 인터넷 보급률이 한 40몇 %였습니다. 그렇죠? 2002년에. 예,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의 그 당에 위에 계셨던 분들이 인터넷 뭐 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애들 장난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 넣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그건 그 혁명이라고 봅니다. 씨앗의 이제 그 출발점에 그 당시 이제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셨죠. 그러시면서 새천년민주당이 새롭게 개혁의 물꼬를 트고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하다못해 이제 저도 관계가 된 노사모 운동이라든 것을 이런 것을 촉발시키는 정당의 이를테면 경선제도 이것에 아주 그냥 획기적인 그 후로 이제 다 여당이나 다른 당이 다 이런 방식을 따라가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이 좀 후퇴한 감이 그 당시보다 있지만 인터넷은 발달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SNS 출판 기념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여쭤보고 모두의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그리고 이제 출판인 기념회 가면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이 그다 되게 누가 써준 거예요. 뭐 우리끼리 다 얘기하지만 누가 다 써준 거가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병환 이사장은 원래 문필가로 나서셔도 됐고 시인도 꿈이셨지만은 뭐 언론인 생활도 하시지만 글 솜씨나 말솜씨가 제대로이시죠. 그런 분이 이거 제대로 6필 에세이를 쓴 겁니다. 직접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읽어보면은 그냥 쏙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수많은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책들을 제 책장에 이렇게 꽂있지만 읽어본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보니까 쑥쑥 읽혀요. 이 책에 대해서 뭐 일단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죠. 전라도 가시네 이게 무슨 책입니까? 저는 압니다만. 이 전라도 가시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라도에서 흔히 그 가까운 정겨운 사이들끼리 할 때는 야 가시네야. 그런데 이제 전라도 가시네죠. 이 연병아 가시네야 할 때 이상 정겨운 표정이 없습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라도 가시네라는 제목은 이용학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함경도 출신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 만주에서 북한도에서 어느 술집에서 주막집 식으로 얘기하면 술막인데 거기서 전라도 바닷가에서 온 한 처녀를 만납니다. 전라도 처녀가 이제 그 북간도까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막에서 일하는 전라도 처녀를 만난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둘이 나누면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분은 독립운동가죠.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만주벌판을 다니는 분인데. 시에 나오는 그 화자는 이제 독립운동가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표현이 나와요.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시를 평소에는 그냥 좋은 시다 이렇게 했다가 재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광주 시민들이 82% 이상의 그 문재인 후보, 야당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 열면 문재인 후보도 좋아해서도 오고 민주당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못된 정권 교체해라. 그 정권 교체 열망이 모여서 92%를 했는데 그 하여튼 그 뭐 국가정보기관이니 뭐니 이렇게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그런데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 시민들의 심정, 이 울듯울듯. 그러니까 독립을 자기 고향에 가고 싶고 독립된 대한민국 조국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던 그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시를 먼저 인용을 하면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이를테면 지난 선거 과정, 대선 선거 과정이나 한국 정치가 최근에 이렇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광주나 전라도의 네네. 민중, 우리 시민들의 심정이 바로 이 시에 표현된 것처럼 울듯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떠올리셔서. 그래서 책 제목이 네. 그렇게 같습니다. 네네. 아주 참 책 제목도 좋고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엊그제 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나 이 SNS 출판 기념회 하는데 책을 좀 많이 팔아드려야겠다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 3세 들어갔어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여사님이 이제 그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시고 이제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책을 내면은 대개 그 책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어떤 출사표를 던지고 책을 낼 때 책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무슨 뭐 나는 광주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조국의 미래를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지요. 그 이를테면 뭐 소잡아서 불고기 해먹자식의 얘기들을 많이 써놓는데 이 책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 서구 구의원으로 온 게 이제 4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네 벌써. 그래서 와서 저기 이제 광주에 그 참 묵가지로 뿌리는 조그만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어요. 그 시민들, 서민들이 보는.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 친구들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래서 이병환의 세상 산책이라는 걸 내가 쓸 테니까 지면을 줄 수 있느냐. 그 작은 그래서 신문에.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 생활을 거의 10여 년 했는데 그때의 경험과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경험 그리고 지금 그때 정권에서 했던 여러 형태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청와대가 제가 느꼈던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기초위원으로서 또 제가 느꼈던 소외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을 그동안 쭉 연재했고 또 시사인이라는 그 잡지에 또 그 구정맴 수첩을 이렇게 1년 이상 했던 그런 거 그동안 그리고 외부에서 강연을 하거나 이 청년들하고 이야기했던 그걸 쭉 그동안 모아놨던 겁니다. 제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던 걸 그래서 별도로 뭐 책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럴 좀 신간 안내 정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어떤 정치인의 출사 의지를 담은 책이라기보다는 최근 뭐 2000년 이후 이를테면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락 같은 정치 형상을 보시는 의식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가 이 사람이 무슨 출사를 표를 던지잖아요. 읽어보면은 아주 이를테면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국정의 최고 이를테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국정의 뿌리이자 이를테면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원, 그것도 뭐 광역의원도 아니고 구의원이죠. 구의원으로다가 지금 4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런 사람이 가진 그 경험과 소회와 꿈과 느낌은 어떨 것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최고의 권력의 중심부에 그다음에 또 바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구의원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 왔을까 하는 것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 그런 그가 광주 광역시장 출사표를 던지게 된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교정 좀 예, 뭐 제가 잘못한 것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표현. 권력자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자는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먼저 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알죠. 그거 전혀 이병환 이사장이 비서실장할 때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아, 이거 참 고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거는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 일했던 거기에 비서실장이건 말단 행정관이건 간에 대통령 자체가 당신께서 권력을 내려놓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평가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은 뭐 이를테면 최상위층의 심장부에 국가기관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기초의원 그 얘기만 짤막하게 했을래요. 어떻게 그거 하고서 구의원 출마를 왜 했어요? 뭐 구의원 여기서 누가 불렀습니까? 지금 예? 뭐 좀 진행 때문에 우리 좀 봅시다 한번.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끊으면 안 돼. 내 얘기는 하고 해야죠. 내가 진행자지요. 혼자 예. 장사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인을 주려면 누가 사인을 줘야 돼. 이쪽을 보라고. 나한테 여기 사인을 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병환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유스트림 TV로다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그런데 참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달빛 혁명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광주에서 출생하고 성장해서 경북의 처가가 있군요. 예. 매우 힘들고 지난 일이겠지만 누구나 해야 하고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화학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달빛 혁명. 그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너무 올라가서 광주 시민을 위한 큰 뜻을 이루어주세요.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예, 새롭고 알찬 출발. 광주 시민에게 새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예, 긴 글들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주시겠. 이게 신나네요. 이를테면은 예. 일반 출판 기념회는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저 단상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축사들 일방적으로 이를테면 인터랙티브하게 진행되지 않고 전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소통이 이렇게 쭉쭉 오니까. 선생님, 예. 기왕에 또 그분들도 준비를 진심으로 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그 얘기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다고요. 저렇게. 새롭게 시작한 거. 들으신 분들이 반응을 올려주니까. 예. 저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얘기도 조정해 나갈 수 있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 광주에서 태어나서 처가가 대구 경상도 쪽이라고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처가가 어디예요? 대구? 아니, 경북. 장모께서 포항여고 나오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장인은 돌아가셨는데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이게 책을 안 읽어보셔서 그랬지만 저는 사실 나누면서 얘기를 여쭤보는 형태로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맛깔나게 핵심을 짚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출마 선언문에도 있고 지금 SNS에서 댓글 오시는 분에게도 있지만 달빛 혁명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달빛 혁명. 예, 달의 달자가 달구벌, 대구. 달구벌. 예. 그리고 빛은 빛골 광주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 말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요? 교류도 하고, 산업발전, 경제협력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대구와 광주가 동맹을 맺는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동맹? 대구와 광주가 정치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은, 거기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본거지고, 그렇죠. 광주는 민주당 또는 야당의 본거지인데 두 도시가 동맹을 맺는다. 그럼 뭘 위한 동맹이냐? 그 동맹을 깨서 서로가 해산해야 될 그 기득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동맹이 아니다. 두 도시가 진정으로 이제 혁명을 해야 될 때다.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 요인들 중에 본질적인 한 4, 50년 된 그 가장 큰 벽이 뭐냐?
박정희 정권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 지역주의, 정치적 목적,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주의, 그걸 아직도 깨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그 문제는 이제 아예 인정하고 가자는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정치라는 게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을 봐야 되지 않나. 그게 꼭 이루어지든 당장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정치 도저다는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달빛 동맹, 이건 깨고 동맹이 아니라 달빛 혁명을 하자. 새롭게 바꾸자. 그래서 예,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광주가 먼저 하자. 광주가 지역주의의 피해자고 그런 걸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피해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광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도시 아니냐.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대구 보고 먼저 하자고 그러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구 보고 뭘 하자고 그래요? 지역주의를 깨자. 정치적 파당. 그걸 깨고 가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다음 미래는 뭡니까? 통일 아니에요. 예. 이 지역주의의 벽에 갇힌 다음에야 어떻게 우리가 동서 분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 통일까지 가겠느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빛 혁명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키자는 거예요. 고정적인 사고로 서로 우리 서로 지켜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자. 결국은 그거죠. 서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자 이 정도만인데 그 혁명이란 말은 다른 뉘앙스로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네. 그 사실은 그 교통상으로도 상당히 두 지역이 좀 불편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죠? 어제요. 예. 며칠 전입니다. 예. 2.28 예. 대구 민주운동 예. 그날 그 이제 60년 예. 2월 28일 날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야당의 장면 박사가 수성천변에 예. 연설을 하러 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거기 고등학생들을 다 학교를 일요일인데 등교하라고 그런 거예요. 시켰죠. 예. 그것에 해서 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예, 그게 이제 3.15 그게 3.15, 4.19 4.19까지 간 촉발된 게 2.28. 그래서 4.19는 사실상 고등학생 혁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에서 예, 2.28 그 행사에 내가 가겠다. 예. 가서 이제 2.28과 5.18의 광주, 그러니까 2.28 대구 정신과 5.18의 광주 정신이 이제 만나자. 민주주의의 진정한 지역주의. 그래서 그때 마침 거기에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하시는 김부겸 전 의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합시다 그럽대다. 그래서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한번 혁명하자. 우리가 이걸 두고 무슨 통일 이야기를 하냐. 이걸 안 깬 사람들이 통일 이야기하면 그건 맞습니다. 사기다. 응? 지역주의도 깨지 않고 통일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건 사기다. 정말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과정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를 깨고 그래서 통일로 가는 그 길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자, 지금 이 이병환 SNS 출판기념회 전라도 가신의 출판기념회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SNS 출판기념회라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후원을 해주시는데요. 축하 영상이 도착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영상. 안녕하세요. 이병환 선배님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튀어요. 남들 하는 출판기념회하고는 좀 다르게 그 시도하시는 우리 선배님의 이 출판기념회가 저에게도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늘 항상 다르게 새롭게 현실의 과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그렇게 도전해온 우리 이병환 선배님의 그동안의 노력이 이 책에서도 잘 묻어나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서 또 참 많이 시달려온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진실에 늘 그 복판에 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 노력해 오신 우리 선배님의 인생의 철학이 늘 우리 선배님을 뵐 때마다 제가 선배님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지금 광주의 기초 의원으로서 또 비서실장 하시자마자 가시고 또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신당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또 우리 당에서 또 힘을 같이 모아서 이 광주의 그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한번 또 조직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선배님하고 같이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에 새로운 또 연합도 함께 시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낡은 정치와 낡은 관행을 극복하는 것 이러한 데 있어서 저는 선배님이 늘 항상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님 출판기념회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안 지사 같은 분은 뭐 출판기념회 있으면 따라서 달려오셨을 텐데 이제 SNS로 하니까 미리 이제 영상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아마 전화로도 격려도 해주시고 아마 몰래 또 접속하고 계신 유명한 분들 또 일반 우리 국민 여러분들 광주 시민들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병환 유필에세이 전라도 가신의 SNS 출판 기념회 제 명계남이가 우리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광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무슨 뭐 여러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그룹이라든지 요즘 또 이렇게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광주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정치를 잘 모를 때도 항상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나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발원지가 광주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느낌도 실제적으로 느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왜 광주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그 광주 사람들이 가지는 자부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뭐 제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했던 그런 고향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광주, 전라도 이거 혁명가들 또는 혁신가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 그 귀양 와서 나주 지금 나주 지역에서 귀양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민중이죠 민초들 그 생활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조선 개국의 혁명을 거기서 발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떠나서 이성계를 함길도로 만나러 갑니다. 그 당시 함길도라고 그랬잖아요. 함길도라고 그랬죠. 정도전에 그런 게 혁명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선 후기로 보면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1592년 임진왜란 때 결국은 이제 여기가 전라도가 중심으로 해서 최욱의 보루였잖아요. 임진왜란 시대. 그때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뭐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 그 뭐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광주 전라도. 예, 그러고 또 이제 18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래도 경세 애민의 가장 그 역사적 경세론의 제도를 쓰였던 정약용 선생. 그 이제 강진, 영암 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다산 선생의 모든 학문적 제의가 발화가 됐고 또 이제 근현세사로 오면은 동학혁명에 의가 치열했던 지역이었고 또 뭐 일제시대 때는 아시지만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러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4.19 때도 고등학생들이 또 여기서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제가 나온
광주고등학교인데 광주고등학교. 거기에 4.19 혁명탑이 있습니다. 네. 광주 1고에는 학생독립운동탑이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아시지만 5.18 네. 광주 민주항쟁이죠. 민주항쟁이 예, 있고. 그걸 통해서 현대사의 민주주의 물꼬를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런 역사 속에서 광주와 이 전라도 특히 광주 전남은 저는 그 DNA 속에 네. 그 새로움에 대한 추구, 혁신 네.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뭐 정권 교체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러나 그때 그때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무슨 그걸 해서 권력을 잡아보자. 그래서 권력의 이속을 챙기자. 그런 거 또는 돈을 한탕 벌어보자. 전라도 뭐 저 호남 출신 재벌들 없습니다. 뭐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시대 정신을 생각했다. 네. 그리고 광주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긍지 이게 쭉 역사적으로 켜이 쌓여온 거다. 그런 그래서? 생각을 해서 광주의 자부심, 긍지. 그래서 이제 광주라는 글씨 두 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아하. 뭐냐? 혁신에 대한 추구, 민주주의에 대한 갈구, 예? 새로운 도전 이것을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보통명사가 어느 날 광주다. 광주가 그렇게 됐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새로운 그런 역사적인 현상과 그런 네. 토양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광주시민이나 민중들의 선택은 역사를 관통해서 예. 예지하고 판단하고 예, 또 예. 그들이 지금 이병환 이사장까지 여기 쓰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울듯 울지 않는 그 눈물은 진짜 그 알맹이가 있는 눈물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의 그 원형 제목으로 다 삼으신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하는 중에 그 얘기가 다시 생각났어요. 아까도 모두에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비서실장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를테면은 전체적인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을 각자 맡으신 것을 이제 보조하고 뭐 기획하고 입안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자리고 높거나 낮거나 간에. 그런데 막상 또 구의원은 그런 나라 살림을 전체를 조망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지금 울듯 울지 않는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두 경험의 차이가 지금 이병헌 이사장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정부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출입 기자로 한 2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를 한 10여 년 그래서 출입 기자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한 10여 년을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을 한 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론인을 하셨으니까 정치의 그 속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들여다보실 과정에서 참 그런 게 거기는 이제 좋은 말로 하면 큰 틀을 보는 건데 큰 틀을 보고 대한민국의 큰 원칙, 진로, 방향.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비서실장은 저는 권력자다, 제2의 뭐 부통령이다, 소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국정의 24시간 불침번이구나. 그러니까 남북 관계,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을 감추리고 파악하고 그래야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예산도 그러면 270조에서부터 300조 될 때까지 전체 그걸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큰 틀을 짜고 국정 철학의 기본 방향 그럴 때 예산도 분명 그 모든 회의를 다 같이 들어가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다 참여를 시켜서 토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쭉 했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모르고 괜히 아는 체하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 한데 예를 들면 지금의 세종시 그게 이제 신행정수도였잖아요.
그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선거 기간 중에 좀 코너에 몰리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럴 때 그때 후보님한테 노무현 후보님한테 이거 갑시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했던 건데 그 추정 그리고 혁신도시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하여튼 24시간 불침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국정의 큰 흐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구의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고향인 광주를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예. 거기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려오실 때 처음에는 오해도 받을 게 뭐야? 왜 구의원이야 갑자기? 근데 뭐야? 그런 말을 참 많이 그런 안 분들이 들었어요. 많이 계세요. 그죠? 뭐 심지어는 저 친구 정말 저렇게 무슨 품위 없는 짓거리 하느냐. 네, 되게 이제 예.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예, 수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언론인들은 뭐제 후배들도 있고 선배도 있어 어느 날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정말 그 참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구의원, 기초의원들 그건 낭만이다. 뭐 정말 그 야비한 말로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그래, 하여튼 내가 간다. 그러나 가는 이유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지방자치, 분권, 혁신 이걸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신 뒤에 그 2008년 5월일 겁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저 말씀하시는 중에 김해 계시잖아요. 예. 김해 시의원 나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예. 뭐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런 그래서 얘기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있죠.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요? 그래. 그래서 그때 다른 게 아니고 첫째는 떨어지십니다. 예. 왜 떨어지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고향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우리 그러면 보통 그러거든요. 그 고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걸로 생각을 해요. 네, 네. 엄청난. 네,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보존해라 했거든요. 네. 내가 그 고향 나온 지 30년, 40년 됐는데 나 때문에 고향이 다 그렇게 바꿔지면 되냐. 그래서 투자 안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동네 어르신들한테 저도 예. 저 너무 잘하실 거예요. 봉화직이시니까. 네. 근데 그래서 떨어집니다. 나와봤자 떨어진다. 대통령을 했거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의원, 김해 시의원 기초의원이 어떻게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경호관 데리고 다니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는 다닐 수, 같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 경호 실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제 두 마디 그 말씀하셨더니 깔깔 웃으면서 이 실장 고향이 그 장성 아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럼 당신 해라. 이 실장 생각 없어.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얘기처럼 된 얘기고 그 전에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많이 에피소드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만두면은 참모들도 그랬죠. 제 후배 참모들도 국회의원 나가는 게 정도 아니냐. 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네. 비서실장이나 장관하고 한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네. 인식이지요. 그런데 와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광주에 와서. 예,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혁신을 그리고 뭐 했던 게 MB 정권 들어서 사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뿌리도 없어졌어요. 그 뭐 저희가 다 예, 그리고 피부로 실제로 예, 그리고 아는 얘기죠. 야,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실핏줄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그럼 통반장을 어떻게 뽑는지, 통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는 이름을 안 쓰고 지역적이라고 씁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고 쓰죠. 그러지.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지역 주민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고 또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전혀 모른 채 세상을 다 한 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했구나. 가서 보니까 거기가 정말 실핏줄이 잘 흘러야지 네. 건강이 네. 이루어지듯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심장에서 갑자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핏줄을 잘 터지게 잘 움직이게 하는 게.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하나 너무 안채 많이 했구나. 지방 혁신 어떻게 되고 분권은 어떻게 여전히 네.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4년이 되니까 이게 다 봤는데, 네. 야, 이게 신사또 시대다. 옛날 신사또 사또보다 시대다. 사법권만 없는 사또 시대구나. 예, 그래서 지방 자치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기야 뭐 이 책에도 나와 있고 한두 번 얘기하셨지만은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분의 신념과 맥을 같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구에 오셔서 이제 구의원을 지내시다가 이번에 광역시장에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셨다는 말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 축하 영상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병헌 유필에서의 전라도 가신의 SNS 출판 기념회에 아주 귀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봉화에 계시는 우리 권양숙 여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자마자 단숨에 읽어내려갈 만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풀뿌리 기초위원 활동의 이모저모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 SNS 출판 기념회를 성원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책을 너럭바위 묘소에 전라도 가신의 헌정한 사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행사 자리에 자주는 안 하시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화 가서 뵙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좀 나눌까요? 그러면은 구의원 해보시니까 이제 구의원이 이를테면은 제가 예전에 그거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까 영상 메시지 보내신 안희정 지사가 쓴 책인가? 거기에 보면 800 몇십 명의 대통령인가 뭐 이런 237명의 대통령인가요? 그게 이제 이런 작은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이 숫자까지 다 합치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구의원이라고 해서 뭐 작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실제적인 일반 서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익혀지는데 거기서 광주 광역시장으로 이제 나가게 된 그것을 뭐 간단하게 다 아시고 출마 선언문에도 돼 있지만은 다른 뜻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제가 지역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더 크게 느낀 건 이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광주 와서. 왜냐. 그냥 언론인으로 볼 때나 청와대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신문 보고 하는 것하고. 여기 시장 공을록 다니면서. 왜냐. 이 광주가 일종의 그 지역 구도 속에 묻혀 있다. 대구도 똑같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느낀 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게 절대 권력이 돼버리잖아요. 독점 권력.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움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없이 그렇게 일방 행정이 돼버리고 결국 그건 이제 정말 이 뿌리 실핏줄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리더가 중요하구나. 예전에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왜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는 비서실장 하면서 그건 다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비서실장 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집안에 강아지가 아파도 노무현 탓. 골프 치던 사람들이 오비가 나도 노무현 탓. 지금 돌아가신 후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이해했죠. 그러면서 받았어요. 요구하는 것도 좋다. 대통령께서 심지어 그랬거든요. 욕을 먹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만큼 시민들이 즐거운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온갖 욕할 수 있는 욕을 하더라도 그거 아무 저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MB 정권 들어오고 딱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한 거 아닙니까? 특히
광주 시민들은 온갖 이야기 다 했죠. 대통합, 평화. 다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실핏줄이 팔팔팔팔 돌아가는 그 정말 저는 그 꿈이 그걸 그렇게 돼야 된다. 예 그런 꿈 속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마 요거는 아마 답변 준비를 못 하셨을 텐데. 답변 준비 아니 그 일을 예. 왜 꼭 이병환이가 해야 되냐 말이죠. 딴 사람들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내가 이병환이가 그걸 해야 된다.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이병환이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든지 나밖에 없다라든지 아니 딴 사람이 해봤자 못한다라든지 쟤는 안 된다라든지 뭐 어느 것 중인데 왜 이병환이냐 이거야. 왜 광주광역시장에 이 시점에 왜 서구의원을 하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들여다보던 언론인 출신의 전라도 가시렌을 쓰고 나타난 왜 이병환이가 광주광역시장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거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명 선생님, 그건 뭐 제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이 소중한 SNS 출판 기념회가 자기 홍보하고 정치 선전하는 그런 걸로 변질될까 참 두렵고 또 하나는 제가 출마 회견문에 다 넣어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봤지만은 근데 나는 사람들이 왜 이병환이야 이거 다른 사람 하는 거 도와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있는데 이거 선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잖으셔가지고서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할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책 속에 녹아 있습니다. 왜 why me 근데 잘 안 넘어옵니다. 잘 안 넘어오는데 대개 보면은 이런 출마한 사람들이 왜 내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여쭤본 건데 내가 돼야 된다는 이유를 저는 답하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무슨 뭐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는 정치인들을 우리 일꾼들을 선택할 때 그런 자랑거리를 보고 선택을 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거를 보고 그 사람의 비전과 일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다는 말이죠. 뭐 아프실 수도 있지만은 그 두 분의 대통령을 다 보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근거리에서. 뭐 언론인으로서는 뭘 다 해도 언론인도 굉장히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자리니까. 두 분 대통령에서 받으신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 뭐 우리 모든 분들 다 아시지만 그런 어떤 인상. 그런 멘토처럼 이렇게 가슴에 남은 두 분의 기억도 좋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함께 표현해봐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아주 제 그 첫 필링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그 속에서 농축된 그게 뭡니까? 딱 두 마디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 이상 표현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건. 아니 뭐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은 저는 두 분을 비서관으로 모셨고 한 분은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모셨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연설문 기초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뭐 이제 최근에 강원국 그 당시에 하셨던 분이 책도 냈는데 그 읽어보면 제 이야기로 많이 또 썼더군요. 여기. 강원국 씨가 연설비서관에 대통령 글쓰기란 책을 냈죠. 그때 함께 작업을 하셨구나. 그때 위원을 저는 비서관으로서 행정관으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쓰시는 분은 따로 있지만 같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렇게 연설을 하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문을 저희들이 해서 올리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쭉 깨알 같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는 분, 이렇게 지극하게 신중하게 한자 한자를 생각하시는 대통령이구나.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수석하고 홍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있으니까 총괄하는 입장이었죠. 이분도 글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말과 이 두 분이 너무 독서량이 많아서 맞습니다. 예, 감당하기가 힘들 텐데. 예. 광원국 예. 그분이 쓰는 책에도 제 연설문이 후보 시절부터 수백 편이 있었습니다. 딱 한자도 안 고치고 넘어간 거 딱 한 편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분은 또 이 정치적 상상력,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래서 이분이 대통령이시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더욱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후보 시절부터 보면은 그때가 이제 2001년, 2002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드님들 문제로 여러 그러실 고민을 때. 갖고 계실 때가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노무현 후보시죠. 그분이 저랑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그분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딱 앉으면 차 한잔 하시잖아요. 그러면 담배부터 권하셔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김대중 대통령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얘기했죠. 저도 나름의 저는 또 비서관을 모셨기 때문에 물론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뭐 다 그 뒤에도 여러 번 하셔서 그럽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우리 정치사에서 태백산맥 같은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대 표현한 말씀이 태백산맥 같은 분이다. 거기에 골짜기도 있고 뭐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안 되라. 큰 능선에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리고 대통령 되신 뒤에도 가끔 이제 사석에 팀미팅 하다 보면 대통령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과거, 전 역대. 그분은 그러게 저 이제 앉은 사람이 그 대통령 말씀 말고 대통령 말고 다른 분이 YS하고 DJ가 말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지합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김영삼 대통령이시다. 내가 싫어했더라도 그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죠. 느끼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저도 예전에 이병환 이사장님한테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저는 두 분 대통령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행복하셨고 또 뭐 누리실 만큼 누리셨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자꾸 뭐 말 좀 하려면 저 뭘 자꾸 갖고 와서 저거 하라고 그러는데 좋아요. 예. 축하 영상. 저분 얘기 들어봐야죠. 영상인지 메시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축하 영상을 보내주세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잘 아세요? 예. 자주는 못 뵀지만은 워낙 바쁘시고 저 일 중독 걸리신 분이라서 저를 뭐 의외로 참 좋아하시대요. 그래요? 예. 저를 좋아할 텐데 어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우리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의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출판 기념회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 동원 없고 후원금 모집하지 않고 세과시 없는 세력과시 없는 산무 SNS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왜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취임할 때 온라인 취임식 한 거 알고 계시죠? 돈 하나도 안 들면서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본 아주 특별한 그런 취임식을 했는데요. 그게 버금가는 이런 출판 기념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환 이사장님은요, 사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을 하셨죠. 사실 뭐 거의 막강한 이런 직책에 계셨는데요. 늘 겸손한 자세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 더 훌륭한 거는요. 그런 큰 권력 다 그만두고 나중에 광주 서구 구의원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정말 바닥으로 가서 민심을 살피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참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출간 기념회, SNS 기념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예. 예, 박원순 시장님도 저 이번에 또 하시겠죠? 출마하시겠죠? 아직 그 못다 하신 일이 있으시다고 그러시고. 당연히 예. 또 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럴 중간에 또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중간에 예, 시작하셨고 아주 그 제가 듣기에 저 서울시 공무원 후배들을 좀 아는데 예. 아주 이제 혼이 난다고 그럽니다. 저 양반이 원래 이제 좀 예전에 저 참여단체, 저 시민단체 일하실 때도 무슨 일 중독자 비슷하게 일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당신께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들은 뭐 서울시 공무원도 일하는 맛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일하신다 그러는데 아마 참 모범적인 이 광역단체장 역할을 하고 예, 계시죠. 저는 그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사적으로 뭐 이렇게 저 식사도 해보고 우리 노무현자된 행사에도 그렇게 기꺼이 또 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저런 거 안 따지고 내가 가서 하고 싶다 하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저도 서울시 공무원들 여러 이제 만나보면 제일 그게 참 그 매력이구나. 뭐냐.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거기에서 느꼈어요. 어떤 점이? 가족 감동 없이 고객 만족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장이시면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고 그 일에 자부심을 안 갖고 그 일 자체에 그 자부심을 갖지 갖기 때문에 그걸 해야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서울 시민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 감동 없이 만족 없이 고객 만족 없다는 그걸 실천하시는 거 아닌가. 그 일중독이시면서도 그에 대해서 시청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또 마음속으로 따르고 같이 그렇게 보조 맞추는 건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함부로 제가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나쁘게 안 좋게 얘기할 때는 철밥통이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신이 나고 이 일 이게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면 진짜 그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도 보람이 가고 당신 일하는 공무원 자체도 아마 신이 날 건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명 선생님도 생각하시고 옛날 70년대 80년대 관치 시대에 그 사회면을 보면은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렇죠. 관치 시대. 거기에 맨날 뭐 사건 터지고 뭐 비리 터지고 그러니까 복마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여러 사고는 터지죠. 뭐 공사에 뭐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 다리 놓고 뭐 둥둥선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는 게 진짜 시정에 중요한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뭐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병헌 이사장님도 광주시장님이 되시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공무원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스스로 일하게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평소에 이병헌 이사장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걸 봐서 그런 분위기 잘 조성하실 거라고 보고 이거 뭐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얘기가 나온 김에 광주광역시의 공무원들이나 이제 이쪽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다가 뭐 세무조사도 받고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서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말씀 또 드리면 제 선거운동 되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시민들이 아실 일이죠.
뭔 축하 영상을 그냥 와서 얘기를 하지. 너 이거 진짜 SNS 이런 거 발달되니까 오지도 않고 그냥 날르다가 이렇게 불칠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예. 아까 저 말씀 중에도 나오셨는데, 저 이를테면 김부겸 저기, 전 의원이시네. 달구벌. 네. 달구벌에서 지금 이 달빛 혁명을 함께 이루실 우리 김부겸 전 의원 축하 영상이 도착해 있는 모양입니다. 김부겸 의원 뵈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이번에 제 존경하는 선배 병환 형께서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라는 정말 우리 민중의 한과 꿈을 그린 책을 내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병환 형과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의 마음, 지역으로 찢어진 이 못된 지역주의 확 걷어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치를 함께 묶고 통일이라는 큰 길로 가는데 정말 저희들 작은 힘이라고 되고 싶습니다. 병원행의 출판 기념회가 바로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병환을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부겸 전 의원님 지금 대구광역시장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저 국회의원 선거에서인가요? 네, 대구 대구 성과를 굉장히 내셨어요. 거기에 도전을 하셨죠. 예. 거의 네. 거기가 이제 불모지대 아닙니까? 예. 그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관 벽 네. 지역주의 깨보겠다. 네. 그래서 큰 성과를 얻었죠. 사실은 당선 안 됐지만은 그것도 뭐 이제 그분이 그날 뵈서 그래. 우리 김 의원 큰 뜻 가지고 한번 큰 정치에서 대한민국 좀 바꿔 그랬더니 형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의 반만 그냥 이게 있으면은 그 말 좋네. 예, 그런데 그래서 충분히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광역단체장도 뭐 정치인 아니니까 행정가긴 하지만은 예, 행정가죠. 본격 그래서 예, 그건 선출직이니까. 선출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물론 구의원도 중요하게 그렇게 하셨지만 그 현장에 계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자신 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하고 일할 자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안희정 지사가 다시 그 정치하겠다고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양반처럼 할 자신 있어? 나는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 출마 회견할 때도 그 김대중 대통령의 불굴의 도전, 불굴의 3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4번에 4번에 5번에 그 죽음을 넘었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야 뭐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 두 분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철음이 아니라 그 두 분의 정신과 도전 그리고 벽을 향해서 욕짓거리라고 했던 욕짓거리라도 했던 그 마지막 말 계시잖아요. 여기라도 해야 된다. 분노할 줄 알아요. 네, 정말 제가 사실은 문약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거 같고. 아니 그래 큰 저길 때 자기 몸을 던져서 했던 그분들하고 또는 아스팔트 위에서 수많은 그 했던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문약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 두 분을 거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왔다면 그겁니다. 이 두 분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삶을 해보자. 그러면은 된다.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지금 표현을 뭐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지 문약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지 않고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저는 뭐
딴따라에다가 그저 구경꾼에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도 뭐 그냥 존경하는 대통령도 저런 분 계시구나 하고서 멀리서 보는 일반 시민이었다가 이제 그 참여의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이제 뭐 유명하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도드라졌을 뿐인데 그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두 분처럼 정치할 수 있어요. 제가 놀리듯이 정치 현장에 있는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너 그 양반들도 정치할 수 있어? 그러지 못하고 대충 할 거면 막 때려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처럼 하는 질문을 갖고 와서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두 분을 경험했던 사람은 굉장히 앞으로의 자산이고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정말 비할 수 없는 그죠? 소중함이죠. 저는 함부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무슨 판단을 할 때 가만있어 이거 어째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제 노사모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여기 가야 돼요. 여기 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 그럴 때 생각을 해봐.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석상에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국정 테이블에 매일 올라오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 고독함, 그 중압감. 압박감, 그 정말 그걸 옆에서 이렇게 잘 판단하시게 좀 자료 제대로 제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참 제가 청와대를 뭐 노태우 때 전두환 때 했다는 뜻이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국정을 했던 그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죠. 자리로서 벼슬로서의 청와대 자리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실리와 대의가 부딪힌다. 그럴 때 어떻게 이걸 하면 실리를 얻고 이걸 취하면 대의는 얻는데 뭘 할 거냐? 그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대의를 취해라. 지금 당장 그게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이고 나한테 비난이 오거나 당장은 그렇죠. 어려워지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걸 잃을지라도. 응? 그게 쉽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면 저는 그게 알게 모르게 지 머릿속에 그런 근거가 되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왜 대통령까지 되셨을까? 왜 대통령이 하셨을까 하는 걸 보니까 다른 대통령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두 분 대통령 민주 대통령으로서 그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분들의 삶 속에 그게 있어서 그걸 정말 많이 배우고 그걸 실현해가고 있는 조그만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지금 모든 과정이.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 그런 풍모, 그리고 두 분의 신념에 대해서 뭐 함께하고 공부하고 자료를 갖고 계시고 그걸 가슴에 담으신 분이니까 롤 모델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의 반만이라도 하자라고 말씀하셨지 그거 따라가기도 아마 벅차시고 아니 정말 저는 발끝 따라가면 성공이라고 봐요. 지방 행정관으로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셨다. 이도 오시라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꼭 오시겠다고 그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입니다. 오늘 정말 신나는 날입니다. 이병헌 의원님 전라도 가신의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SNS로 연 것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저도 지금 제 연구실에서 셀카로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꼭 좋은 꿈 이루셔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광주에서 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요새 연극을 하는데 구경을 최근에 시작하셨죠. 정미소? 저 서울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 하는데 뭐 구경 오셨어요. 근데 몰라요. 무슨 서울 교육감 얘기가 있으더니 뭐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네, 고민이 많은 많으시던데. 분들이 그렇게. 축하 영상 이재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아니 근데 그 연극 하시잖아요. 아이 그건 뭐 아니, 근데. 여기 광주에도 와서 제가 공연을 하고 예. 싶고 그런데 저도 좀 물어봅시다. 예. 뭘 물어봐요. 뭐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뭐 아이, 혼자 뭐 다 출판 하시는 게 기념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뭡니까? 그 극장 이름이 정미소던데 거기 뭐 쌀 찢는 곳이에요? 아니 그 극장이 그 저 윤석화 씨가 만든 극장인데 윤석화? 예. 석화는 배우 전라도에서는 석화가 뭔 줄 알아요? 왜? 굴이잖아요. 굴을 석화라고 그래. 윤굴? 그러니까 윤석화 씨라는 배우가 예. 거기 저 옛날 목욕탕 자리를 만든 극장이에요.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중에 150개 중에. 그러면 의자도 그 목욕탕 의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가보려고요. 오십시오. 근데 연극 제목이 뭡니까? 은하수를 아시나요라고 합니다. 은하수를 아시나요? 상당히 19금 같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Do you know Milky Way? Do you know the Milky Way? 독일 작가 작품인데요. 밀키웨이. 예, 은하수. 은하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을 은하수라고 그러는데 그 외국에는 그 은하수란 말을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그래서 우유 아주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감하고는 차이인데 우리는 은하수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근데 밀크. 독일어나 영어나 다 밀크랑 연관 있게 그거를 표현해요, 은하수를. 그래서 그 뭐 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한 인간이 겪는 얘기 그런 얘기를 너무 어렵겠네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거 얼마씩 받아요? 그건 뭐 아니 진짜 나 궁금해요. 내가 정말 지금 자리가 다 꽉 찼기 때문에 이번에 일주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려고 해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입장료가 있어요? 연구 가는 사람들은 그냥 라면이나 먹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빵에다 우유 한 잔. 연극이 이렇게 힘들긴 합니다. 제가 무슨 뭐 텔레비나 무슨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불러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연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요즘 돈 좀 버시는 것 같네. 돈 벌지 못합니다. 완전히 재능 기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병환 육필 에세이 전라도 가신의 SNS 출판 기념회를 참 신선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우리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도 이거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들을 이런 쉬운 방법 또 저렴한 방법으로다가 더 진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병환 이사장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낸 책이 이제 이 전라도 가시는데 출마하기 위해서 낸 책 아니라요.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딱 봐야죠. 저거 정말 그런 거구나. 선거하고 정치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멘트를. 그럼 선거하고 정치하고 관계 없어요? 책만 얘기하자고. 선거하고 정치하고 관계 없어요? 이병헌이라는 책 사람? 좀 많이 팔아야 돼요. 이게 이런다고 팔릴 것 같습니까? 이거 안 팔려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팔립니다. 3세가 들어갔다니까요. 책은 진짜 좋으니까 이거는 아마 벌써 많이들 보고 계실 거라고요. 지금 아까 SNS에 올라있던 것도 보면은 참 책 내용 재밌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농담이고요. 네. 고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될 때쯤 됐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이 기회에 이게 아마 이제 광주 시민도 보실 것이고 뭐 아마 가깝게는 서구 시민들은 더 관심 있게 보실 것이고 또 우리 재단이나 이병헌 이사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래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뭐 편하시게 그냥 못다한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꼭 무슨 토론회의 마지막 멘트는 꼭 이제 아니야 마지막 멘트 내가 할 거예요. 마무리로 모두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아니 내가 SNS가 내가 물어본 거 말고 뭐 안 물어본 것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는 얘기지.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좀 물어주실래요? 네? 물어주실래요? 그러실래요? 광주에서 어떻게 살아? 광주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아버님은 10년 전에 작고하셨고 그때가 10년 전인데 4월 18일 날 작고하셨거든요. 제가 홍보수석 할 때. 그런데 10년 전에? 2004년? 2004년.
그때가 참 그래서 그 기분을 항상 느끼고 살아요, 제가. 탄핵 후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때가 탄핵 기간 중이었죠. 기간 중이네 진짜. 예. 2004년 4월. 그리고 4월 15일. 4월 25일이 저 선거가 있었고 예. 4월 15일이 저 탄핵 예, 그게 예. 해제가 됐고. 여기 이제 제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아버님은 여기 이제 쭉 교직에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제가 보성에서 예, 제가 초등학교를 5군데 다녔어요. 아버지 따라다니느라고. 뭐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쳐서 전학 다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은 어디 동창인지를 모르겠어요. 5군데를 그러셨다. 다녔고. 저도 3군데 다니긴 해요. 예.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맨 마지막 교직을 하신 게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광주, 그 풍암동 옆에 그전에는 염주동, 지금도 염주동입니다. 염주 초등학교에서 염주체육관 근처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광주 경선 한 데인데 너무. 예, 잘 아시군요. 3.16 그때 예, 경선을. 예. 거기 염주 초등학교에서 거기가 학교가 문을 연 곳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신설적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정년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살게 쭉 한, 그러니까 풍암동, 염주동 거기서 산 게 한 부모님들 한 30년 됐고, 10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그때 탄핵 기간이었어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4월 15일.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버님한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묘수가에서 가깝습니다. 저는 장성군 남면인이라. 장성, 예, 여기서 한 20분, 30분 거리예요. 거기에 선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때 생각이 항상 나요. 그때 제가 홍보수석 할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했으니까 이거 모든 직무가 정지될 때 아닙니까? 근데 4월 15일 날이 그때 총선이었어요. 25일. 4월 15일이 총선.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52석이 돼. 152석. 그러니까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그 결과를 보고 돌아가시려고. 그 결과. 그래서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져버리면은 안 된다. 이겨야 되는 거 보고 그러고는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86 되신 노모님하고 같이 한 아파트에 사는데 건강하십니까? 아주 뭐 기억력은 그래서 아주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걸 다큐멘터리로 이야기하시면은 NG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하십니다. 그래 이제 이 광주 어르신들 가끔 뵈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 야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참 40여 년 만에 왔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72년 졸업하고 40여 년 와서 구의원 정말 다들 그래도 됐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원. 어머님의 덕택이라고 봐요. 어머니 사시는 데서는 몰표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중 제가 어머님 이제 덕 많이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은 40여 년 오니까 동네를 사실은 저희 살 때는 이 금남로 일대가고 거기가 중심부였고 지금 상무지구니 뭐 이런 데는 그렇죠. 뭐 없었어요. 그렇죠. 첨단이나 상무지는 예. 없었죠. 지금 도로명도 모르겠어요. 이 금남로는 와보니까 예전이나 거의 달라진 것도 없고 똑같고. 그래서 내가 동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같은 동료 구의원들 그분들한테 제가 정말 능력이 안 된다. 동네 정치는. 네, 그래서 되게 구의원 한 구에 2명 이렇게 그렇죠. 뽑거든요. 네. 3명. 네. 그래서 제 동료원한테 동네에 관한 일은 우리 의원한테 다 좀 맡아주시고 내가 행정체계나 그럼. 행정체계나 또는 이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관존 민비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뷰로 생각을 해요. 그 구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우위에 된 입장으로 어떨 때는 아직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내가 그런 거 행정이 뭐 이런 건 그런 멘토 역할 아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참 광주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어느새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금방 지나갔어요. 여기 금남로. 예. 금남로가 왜 금남로냐? 전 중학교 때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금남로예요? 모르죠. 남자들이 못 다니는 길이라서 금남로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중학교 때 어렴풋이 선생님이 그때는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 거. 금자가 비단 금자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충신 장군이 예. 그분이 그 당시 선조 임금이 내려준 군호가 금남군입니다. 근데 정충신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그때 권율 장군이 전라도 관찰사였어요. 임진왜란때. 그래서 다 뺏기고 지금 전라도만 남았고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갔고 의주에서 이제 만주로 망명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가자. 그런데 그때 관찰사였던 권율 장군이 전라도는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예요. 이 강토를 전라도가 지켜라. 살아있다. 살아 있으니. 근데 전라도가 이렇게 삥 둘러서 왜군한테 다 지금 포위돼 있는데 있다. 그 장계를 의주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네.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그 왜군들이 드글드글한데. 그때 이 정충신이라는 17인가 19 청년이 내가 가겠다. 권 장군한테.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갈래? 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묶고 온몸에 오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천리, 삼천리길을 가서 장계를 전해서 그루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랬던 그 정충신 장군의 군호가 금남군이었어. 그래서 금남로가 된 건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해요. 네. 도로명 주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금남로 무슨 회제로 뭐 호들을 따서 하니까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충신로 그러면 충무공이면 이수신로 율곡이면 이로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호로 해놨잖아요. 네. 호도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정말 해보자. 그래서 향토 역사 그리면 이거 다 모으자. 아하. 그래 그걸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2년째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정말 이거 하나 해놓고 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광주 한번 바꾸고 싶다. 그리고 광주가 바꾸면은 대한민국 변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라니까. 광주가 바뀌면 예. 대한민국이 바뀐다. 정말 이런 거 표되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정말 이 정신문화로 남아야 되고 야 회제로가 누구냐 박광욱이다. 박광욱이 누구냐 임진왜란 때 또 그 의병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회제로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또 모르죠. 실제 몰라요? 광주에서 공문도 산다고 모르는데 해도. 공문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병헌 이사장께서 우리 평소에도 좀 이렇게 만난 사석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재미있게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역사나 더구나 뭐 당신께서 잘하고 일하시는 동네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역사나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도 조예도 깊고 깊이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뭐 이걸 갑자기 외우실 수는 없는 거고 속이 꽉 들어차셨다는 느낌을 저는 오늘 또 새롭게 봤습니다. 야,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거나 정치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다 드러내고 일단 자기 흠결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반의 반을 따르려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덕을 쌓거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 정치를 못하는 게 그거 때문에 못하거든요. 내 거 뭐. 이게 습관이 보통 이 사람은 돼 있는데 자기 이익보다도 대의나 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우리 이병헌 이사장입니다. 우리 SNS에서 특별하게 다른 영상 메시지가 자료가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굉장히 이병환 이사장이 부러웠던 게 여기 뭐야 임병걸이라는 시인이십니까? 예. 임병걸이라는 시인께서 책 뒷날개 뒷표지에다가 이병환 이사장, 이병환 형께라고 이병환 이사장을 칭송하는 시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난 이런 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렇게 살려면은 네, 그래서 부담이죠. 부담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도 이런 시를 받고 싶은 삶을 그건 이제 다시 살 수는 없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사람들 시인의 눈에 이렇게 비춰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서 나부끼는 사람 이병환 형께 비할 데 없다는 무등산 꼭대기에 불덩어리를 안고 하늘 우러르는 돌이 있다. 바람에 닳고 눈비에 식어도 무등을 깃대 삼아 나부끼는 서석대가 있다. 사람으로 출렁이는 세상에도 서석대 같은 사람이 있다. 깃대 없는 깃발 든 사람만 펄럭이는 세상. 뼈대가 깃대되고 몸통이 깃발 되는 사람이 있다. 저 잡지 마시고요. 이병환 이사장 잡아주세요. 그는 참혹했던 빛의 땅에서 살아남으려 하염없이 철길을 걸었던 자신이 미워 녹슨 철길 걸어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이 얘기 책 보시면 여러분들 역사를 만들어가니는 비주류라며 비루먹은 말을 타고 섭다리 건너던 바보 기사 그는 기꺼이 견마잡이가 되었다. 빛거울에서 사라져가는 빛을 되살리려 화려의 기억 모두 지우고 비좁은 부뚜막으로 들어가서는 매캐한 연기 속 산딸나무 같은 하얀 마음 살라 불쏘시게 되었다. 그가 오늘도 불덩어리를 안고 서서 나부낀다. 서쪽으로 기울어간 태양, 깃대되어 나부끼는 그를 보고 다시 동편으로 떠오를 때까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임병걸 시인이 시인은 그 세상이나 이를테면 사물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핵심을 꿰뚫어서 짧은 단어로다가 정리를 하는 분이 시인이시죠. 임병걸 시인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면은 이병환 이사장의 속내가 오래 사귀지 않아도 조금은 읽혀져서 사귀고 싶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더군다나 이 전라도 와신의 유표 메시지를 읽어보시면은 그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건 그가 무엇이 되건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살건 간에 좋은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의 우군이 되고 여러분들의 터진 손등을 잡아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에서도 느껴지고 이 책에서도 느껴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새롭게 하는 방식이라서 재밌게 할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시킬까? 이거 물어볼까? 망설임 속에서 원고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듯이. 어쨌거나 이병환 이사장이 여기 서석대 같은 사람이 이 무등벌에서 깃대를 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람을 불어주시든지 그의 등을 밀어주시든지 그의 어깨를 쳐주시든지 이 전라도 가시네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시죠. 더 이상 무슨 말씀. 그런데 참 시를 우리 명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시니까 정말 가슴 깊이 정말 그 스스로에 대한 책임, 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책임 엄청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그리고 또 좋으신 분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전국에 패친들도 계실 거고 특친들도 계실 거고 일반인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좀 짧았더라도 좀 조금 뜻있는 시간이어서 앞으로 이런 게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오늘 명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이름을 일일이 다 하지 못하는 이 아이디로만 올라온 수많은 네티즌들, SNS, 페북으로 접근하신 분들께 진짜 한 분 한 분 댓글 달아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이병환 이사장의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안희정 충남지사, 권양숙 여사님, 그리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영상 메시지 보내주셔서 함께했습니다. 그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모바일로 또 컴퓨터로다가 낮 시간인데 접속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기회인대로 만들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좀 그래서 불편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스트림 TV로다가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에 자료를 저희가 갈무리 해 놓을 테니까 이병환을 이 전라도 과시네와 함께 만나십시오. 광주에 오시면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도우미 명계남과 함께한 전라도 과시네 SNS 출판 기념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야, 이거 모든 걸 다. 이병환 할아버지 출판 기념회 축하드려요. The snow go white on mountain night and a friend to me sing. A king all isolation and side and the queen. Oh, and this how we like it sewing some inside. Could you keep in heaven's eye to eye? Don't let them me, don't let them see. Be the girl, what way how to me? Cause you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Let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hildhood hobby anymore. Let it go, let it go. Chill away, sad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us rage on. The permanent family anyway. Johnny has some decent. Is everything says more. You feel the wash out told me. She get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ake so very what I do. No, I know, no. The roof's of me. I'm free. Let it go. Let it go. I'm running the window sky. Let it go. Let it go. I will wait, sing and cry. Here I stand. And here I stand. Let the soul rage on. Let it go. 광주광역시 서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병환 의원님의 SNS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사를 대신하여 전라도 가시네 책의 뒷면에 적혀있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후배 임병걸님께서 이병환 의원님을 위해 만드신 시라고 합니다. 곁에서 지켜본 의원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면서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나붓기는 사랑. 임병걸. 비할 데 없다는 무등산 꼭대기에 불덩어리를 안고
하늘 우러르는 돌이 있다. 바람에 닳고 눈비에 식어도 무등을 깃대 삼아 나붓기는 서석대가 있다. 사람으로 출렁이는 세상에도 서석대 같은 사람이 있다. 깃대 없는 깃발든 사람만 펄럭이는 세상, 뼈대가 깃대되고 몸통이 깃발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참혹했던 빛의 땅에서 살아남으려 하염없이 철길을 걸었던 자신이 미워 녹슨 철길 걸어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역사를 만들어가니는 비주류라며 비루먹은 말을 타고 섭다리 건너던 바보 기사. 그는 기꺼이 견마잡이가 되었다. 빛고울에서 사라져가는 빛을 되살리려 하루의 기득경 모두 지우고 비좁은 부뚜막으로 들어가서는 매캐한 연기 속 산딸나무 같은 하얀 마음 살라 불쏘시게 되었다. 그가 오늘도 불덩어리를 안고 서서 나부낀다. 서쪽으로 기울어간 태양 깃대되어 나부끼는 그를 보고 다시 동편으로 떠오를 때까지 축하드립니다.